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을 하죠. 산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낙엽이 많이 쌓여서 첫 번째 정상까지 낙엽을 싹 치워놨었는데 다시 불시연스럽게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있네요. 도시에서는 가을 같은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지난주와 다르게 단풍들이 많이 들고 가을이구나, 이제 곧 겨울이 오는구나. 11월이면 가을인가 겨울인가, 겨울 초겨울에 속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인데 날씨가 흐리다거나 비가 안 와서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다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비가 안 와서 감사하고 날씨가 흐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유롭게 낙엽 밤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산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낙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치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쌓일 것 같으니까. 한 11월 말쯤 되면, 12월 초나 그쯤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좀 치우는 게 낫겠어요. 일단 좀 가파른 곳만 이따 또 하산해야 되니까 치우도록 하고, 낙엽 치우는 거는 또 꽤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낙엽을 밤낮을 즐기면서 산행을 할까 합니다. 어제도 최대한 일찍 작업을 마치고 눈을 붙일까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거의 7시, 아침 7시 가까이 작업을 하고는 살짝 눈을 붙이고 최대한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오후 한 1시쯤인가 일어났나. 그래서 얼른 차비에서 산에 왔습니다. 뭐 멀리까지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죠. 한 2m 더 있습니다. 5시간 정도. 약간 어두워도 익숙한 산이라 하산한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가볍게. 또 가만히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활력소가 되고, 어쨌든 언제였지? 거의 1년 전쯤에 한 달, 2달을 거의 처박혀가지고 있었더니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고 있어. 그 후로부터는 산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되는구나 싶어서 산행하는 시간조차 좀 창작에 몰두하려는데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무조건 날씨가 흐리든 비가 오든 산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패턴은, 이 루틴은 특정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지금 뭐 산행 초입부터 촬영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어제 작업한 거 다시 좀 들으면서 쭉 올라오다가 오늘 내 개인의 소중한 역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소중한 시간들을 일기를 쓰듯이, 영상 일기를 쓰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실에 입주하고 나서는 계속 뭐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산만 계속 똑같이 산행하고 있는데 1년 전만 해도 항상 다른 산을 산행했었죠. 가다가 좀 꽤 멀리까지도 가다가 산 멀리서 보는 산맥에 뭔가 기운이 남다르다 하면 산행을 했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산맥이 있으면 다음에는 저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들 멀리서 산맥을 보고 어떤 산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1년 전 한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좀 멀리까지 가고 유명한 산들도 가봤죠. 근데 유명한 산들은 뭔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산의 정치를 느끼기가 좀 어렵고, 또한 이렇게 혼자 조용히 뭔가 사색에 빠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끔은 굉장히 무음적인 저는 길도, 여기도 사실은 길이 거의 없었죠. 제가 뭐 거의 몇 년에 걸쳐가지고 길을 내고 이렇게 다듬는 것이고, 오늘 조금 치워야 되겠는데 이따 내려올 때 미끄러질 수 있겠네. 약간 가파라서 살살 치우고, 낙엽이 장판 부분 내려오다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지? 안 미끄러지는, 원래는 눈이 왔을 때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건데 이름이 생각나. 그것도 있긴 한데 낙엽이 이 정도 쌓였으면 오히려 발에 충격도 가고 불편해서 이제 굉장히 길도 없는 험한 숲을 갈 때는 가끔 그걸 착용하기도 하는데, 금방 몸에서 열이 나네. 좀 가다가 옷을 좀 벗어야겠는데 더운데. 한동안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제가 조금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아직 애들이 어려요. 약간 다른 제 또래나 뭐 이런 다른 이제 평균적인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결혼이 늦었죠. 원래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늦게 결혼하고, 그래서 애들이 좀 어리죠, 생각보다. 이제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이랑 여기저기 산행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여유롭지 못하고 아들하고 좀 보내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고 할까. 거의 1년 가까이 작곡실에만 있다 보니까 혼자 토요일만 이렇게 산행하는 정도가 전부 되다 보니까 가끔씩 아들하고 멀리 가서 산행도 하고 여행했던 게 문득문득 추억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나이가 더 들면 이런 것도 아빠랑 같이 다니는 거 별로 달궈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 다음 제가 아들하고 보면 그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그게 취득이 가능하지 않나? 바이크면서 그 바이크면을 취득하게 해서 가끔씩 아들하고 라이딩도 하고 또 라이딩 갔다가 괜찮은 산이 있으면 산에도 잠깐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다음 노망이라고 해야 되나. 한동안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제주도를 바이크 빌려가지고 제주도를 며칠 이렇게 둘러보는 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 더 나이 드시면 또 그래도 같은 연령대에 비교를 하면 아직도 창창하시고 운동신경이 원래 있었던 분이라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기 학원을 보내들어가지고 바이크 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재작년이었던 거 그렇게 해서 원래는 제 로망은 부부 동반 아버지도 어머니 태우고 저도 아내를 태우고 그렇게 라이딩을 해서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아내가 워낙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아쉽지만 저는 그냥 아들하고 같이 하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태우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돌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랬었죠. 가을쯤엔 근데 아무래도 운동신경도 있으시다고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래도 바이크를 저처럼 오랜 동안 타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달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정지를 하면은 중심을 못 잡으셔가지고 자꾸 제자리 꿍 제 기억에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번 정도 제자리 꿍을 하는데 그게 자꾸 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아파졌고 제자리 꿍 했으니까 별로 크게 다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걸 보니까 괜히 고생을 시켜드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좋은 추억이긴 한데 그게 조금 항상 지금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특히 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조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자자리 꿍 해서 넘어지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이차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는 좀 운동신경이 조금 별로 없으신 편이라 넘어져도 자연스럽게 잘 넘어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눈에 밟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다음 해였던
막내딸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차 렌트해가지고 제주도를 한 번 더 모시고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랑 바이크 탈 때는 긴장도 하고 움직여서 괜찮았는데 지금 계속 차만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그 여행 갔다 오서 좀 안 좋더라. 편하긴 했는데 그런 말씀을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바이크 제주도 나이 바이크 여행이 그래도 나름 추억이 되셨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제가 뭐 몇 번 말은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큰 뭐 목표를 떠나서 그냥 이런 거 하나 좀 하고 싶다. 그걸 뭐라고 그래?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 제 버킷리스트 중에 아직 남아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아들과 같이 라이딩 하기. 그 두 번째, 좀 여유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원래 저는 그런 바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편안하게 크루즈 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며칠만 빌리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아내하고 단둘이 서해안을 해가지고 남해를 이렇게 해서 라이딩 바이크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한 번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카를, 지붕 열린 오픈카를 타고 또 그렇게 해안도로를 아내와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돌고 싶은 것도 제 버킷리스트. 아니 근데 제주도는 좀 지겹더라고. 제가 사실 몇 번 그렇게 라이딩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차를 그냥 서해안에 분리해서 그렇게 라이딩을 하든 드라이브를 하든 그게 더 나을까. 일단 제주도는 물가도 비싸고 좋은 것도 뭐 한두 번이지. 거기도 사람 되고 여기도 사람 되는데 굳이 섬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가 좀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치고 날 때 이럴 때는 미끄러서 보자. 그러려면은 열심히 돈도 벌고 아무튼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 버킷리스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제 또 버킷리스트는, 그러니까 지금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창한 건 아니에요. 버킷리스트니까. 물론 버킷리스트가 거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큰 평수에 적어도 20개 정도의 그 방음실이 된 연수 5평짜리 칸으로 된 천막이 제대로 방음된 그런 뭐랄까 오피스텔로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아무튼 연수실을 좀 운영하고 싶거든요.
지금 있는 제 작곡실도 사실 다음이 매우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을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제가 이제 제대로 좀 방을 해서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평짜리 좁은 공간이 괜찮으면 거기서 정말 편안하게 집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음 장치를 마련한 연습실을 임대도 해주면서, 그리고 저도 거기서 작업도 하면서, 특히 이제 한쪽에는 좀 큰, 그래도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좀 공간을 하나 또 둬서 그 연습실, 작곡실이라고 하죠. 연습룸, 5평짜리 연습룸 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거기서 미리 예약을 해서 좀 무료로 공연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저도 거기서 가끔씩 공연도 하고, 어쨌든 파티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음악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이지, 제가 지금 작곡하고 있는 작곡실을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갖고 싶다. 거기다가 좀 지금 약간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흡족하게 방음장치도 보완하고 공연장소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 이제 좀 하고 싶은 기획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발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곳은 또 그런 것도 둘 거예요. 이제 밴드 연습도 하고 싶은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각자 5평에서 연습하다가 밴드가 결성돼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밴드 연습실도 한 2칸이나 3칸 정도는 마련을 해서, 그곳에는 이제 앰프, 드럼, 보컬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그래야 밴드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합주가 가능하게. 그래서 한 2곳이나 3곳 정도, 2곳이면 되려나? 3곳까지는 너무 많나? 아무튼 두 룸이나 3룸 정도만 이렇게 합주실로 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밴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는 밴드 위주의 레슨을 거의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거기서 좀 진행을 하면서, 제 교육 방식은 뭐 어떤 틀에 박힌 뭐 그런 걸 가르쳐 준 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얼마든지 학원 가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자신의 감성을 일깨우고 창작력을 일깨우는 그런 위주의 레슨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에 대한 어떤 감성적 이해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단순히 테크닉적인 건 사실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습하고 배우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참 노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감성을 스스로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 자질을 일깨우는 것, 본연에 숨겨져 있던 그런 것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레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혼자 악기를 연습하면 좀 그런 것들이 느끼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여러 악기를 통해서 합주를 해서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즉흥적인 테마를 즉흥적으로 정해줘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거의 이제 즉흥 연주 합주 이런 위주로 이제 레슨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모든 걸 그냥 어렵게 생각하고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면, 그렇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뭐 기술이 동반된 거긴 한데, 기술 이전에 중요한 게 자신의 감성인 거거든요. 자신의 감각. 그걸 먼저 눈뜨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뭐 기술부터 생각하니까 그런 같이 접근을 합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급 기술처럼 생각하고요. 물론 고급 기술은 맞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 뭔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시 시대에 음악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원시 시대 음악이라는 게 없는, 근데 북을 막 쳐서 지금 엄청난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 맹수가 나타나서 위험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북을 칠 때 그 느낌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강약과 믿음, 빠르게 이런 걸 표현하듯이, 그게 뭐 그 사람이 그게 무슨 전문적으로 뭐 음악을 뭐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북을 치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건 아니잖아.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북도 아니지 사실은 나무 같은 걸 이제 좀 울림이 좋은 나무를 그냥 막 두드려 대는 건데, 이제 거기서 기쁘다 혹은 무섭다 슬프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일깨워 주는 그런 레슨 스타일로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해왔었고, 뭐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셔서 댓글에도 남겼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계속 꽤 오랜 동안 진행했어요. 그런 그룹 지도지, 그러니까 밴드 지도, 밴드 형식의 레슨을 말이죠. 그리고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레슨을 멈춘 건 아니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문득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레슨을 멈췄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때 상당히 마지막에 제가 멈추기 전에 인원들이 꽤 많았어요. 배우려는 제자들이. 근데 저는 몸은 하나고,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똑같이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편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해는 되면서도, 그렇게 해서 서로 무슨 파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막 이렇게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다 똑같아. 자기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네,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선언을 했죠. 더 이상 이 레슨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레슨을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버스킹 하듯이 나가서 레슨 비슷하게 지금과 똑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또 연습할 공간을 임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회비들을 걸어가지고 그런 임대비를 내곤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밖에서 하면 장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돈 문제 가지고 뭘가 할 걸 하진 않겠지 싶어서 이렇게 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선을 했을 때 한 얼마 동안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때로는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씩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소수인원만 남고 결국 나중에 제가 처음 그런 레슨 모임을 시작할 때 정말 그냥 혼자 저는 어차피 혼자 즐긴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 저 혼자 그랬거든요. 결국 혼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레슨은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혼자 이제 즐기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혼자서 자부심을 얻어가지고 창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좀 저만의 좀 어떤 아카데미를 좀 마련을 해서 다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또 버스트 미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카바다를 통해서 더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공연도 이제 정기적으로 할 건데 이 공연이 일반적인 음악 공연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약간 연극적인 요소 그리고 시적인 요소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어떤 좀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식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메시지를 주고 강연 느낌도 있는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라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음악과 문학과 미술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그런 공연을 좀 기획을 해서 자주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영감과 감동과 삶의 활력소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 또 내 마음이고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 부분 때로는 철학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사람들은 종교적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이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적 요소도 상당히 깊이 내재되어 있겠죠. 제가 약간 철학적인 사고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또한 모든 종교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어떤 하나의 종교마다 그냥 깊은 사고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종교들에도 결국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종교의 성격만 다르죠. 때문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 나눠도 충분히 오히려 제가 더 깊은 어떤 성찰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그런 중요한 건 그것도 사람들 역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러나 종교적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그리고 의욕 같은 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정기적으로 제가 만든 공연 장소를 하고 싶어요. 가끔 초청 밴드나 혹은 공연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공연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그렇게 해서 뭐 굳이 또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런 활동들이 아카데미 형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과 활력소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그 정도로 확장됐을 때 이미 계속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뜻을 같이 하는 각국의 시민들과 협업을 해서 아카데미를 제대로 확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보다 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고 싶은 게 뭐 큰 욕심이라면 큰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첫 번째 다 왔어요. 지금 일단 내려갈 때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치우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유있게 이러고 있어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항상 말한 것처럼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경사가 심한 거든요. 그래서 이따 내려갈 때 낙엽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우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로부터는 그렇게 경사가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비하면 경사가 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좀 거의 뭐 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치웠고, 자, 일단 첫 번째 정상에 다 왔어요. 항상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거든요. 여기서 쉬었다 가면서 오늘도 또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서 제 생각들과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꿈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새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산행 영상은 이쯤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 일기는 마치고 산행에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작곡실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